책 이외의 다른 활동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내가 내 아이의 이 볼따구를 만지는 것처럼 아유 이 귀여운 녀석, 이 작은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가끔은 아이 막 쓰다듬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장난치고 싶잖아요. 그걸로써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의 독서 또는 독서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덜 수고스럽고 아이가 더 부모와 교감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좋은 힌트가 여러분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독서 지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독서를 어떻게 유도하고 장려를 했냐면 독서록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독서록의 특징은 먼저 엄마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오면 책을 읽고 이 독서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아내가. 논술 대비 세계 명작 동화라는 책에 57권이 모비딕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은 날짜 2006년 8월 18일 금요일 지은이, 이거는 이제 아이가 직접 쓰는 겁니다. 출판사 한국 해밍웨이, 등장인물 모비딕, 스타벌, 패들러. 자, 질의응답 1번. 이스마엘이 고래잡이 배를 타기 위해 간 곳은 어디인가요? 이건 엄마가 읽어봤으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했더니 아이가 파랑색이랍니다 라고 썼어요. 모비딕이니까 이제 바다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비딕에는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답니다. 만약 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면을 그냥 그려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한 5살 때쯤에 방에서 뭔가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볼펜으로 이런 A4지,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뭘 막 그려요. 그리다가 북북북 찍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성질을 내? 하고 제가 이제 진정하라기보다는 좀 다그쳤어요. 근데 또 역시나 저희 아내가 가서 보더니 얘가 물어봤나 봐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안 그려져서 화가 났더라. 그래서 계속 또 그리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렸던 여러 사람이 쫙 서 있는 걸 봤는데 그 서 있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가 스케치 여행이라고 하면서 스케치북을 각자에게 다 주면서 아무거나 그려라. 뭐 별로 특별한 대단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터가 있는 논두렁이 있는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5살, 6살이니까 저는 그 정도 나이의 아이가 어떻게 그린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이 아이가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고 표정이 있고 몸동작을 세심하게 그린다라는 걸 알고서 보니까 어떻게 그리는구나. 이걸 보고 그 아이가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리게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책이 다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69권 왕자와 거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딸이 만약에 톰이라면 하면서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을 거예요. 만약 에드워드 왕자였다면 좀 더 빨리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톰이 정말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왕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다. 여기는 이제 아주 길게 쓰는 자리인데요. 백조의 호수군요. 지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적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아들 건데요. 이 녀석은 처음에 엄마가 이걸 작성했다는 걸 알잖아요. 누구누구야 뭐뭐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고서 얘가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잖아요. 엄마한테가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뭔가를 묻는 것이 내가 거기다 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답을 모르면 그냥 아무거라도 선택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왜 써? 뭐 그럴 필요 있어? 라든가. 그래가지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성적을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학년 때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 내가 1학년 때 몇 등이었는 줄 알아?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35명 중에 34등이었어. 그런 거예요.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쯤에 저희 아내가 아이 영재성 검사를 받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 믿었던 게 이 녀석이 35명 중에 34등이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놀 때가 많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침을 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현명한 저희 아내가 아이가 왜 자꾸 침을 뱉는지 물어보니까 개미가 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대요. 근데 당장 손에 든 물이 없으니까 침을 뱉은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영재성 검사를 했는데 0.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구, 또 내가 내 아이를 못 알아봤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전까지 해왔던 독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들 계속 해갔고, 나중에는 이제 뭐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독서를 했냐. 여기 뭐 판화도 했네요. 판화도 했고요. 독서록이라고 해서 꼭 독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해서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성함은 000이다.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셨다. 키는 180cm이고 안경을 쓰셨고 몸무게는 키에 비해 적은 70kg이다. 지금은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신다. 과목은 인지과학이라는 것이다. 뭘라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는 우리 아빠가 참 자랑스럽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신기한 스쿨포스, 눈, 귀, 코, 혀, 피부 속을 탐험하다 이렇게 있죠. 우리의 피부는 얼마나 민감할까요? 퀴즈로 알아볼까요? 피부 속의 특별한 구조 2가지를 말해보아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눌린 감각이나 온도, 아픔을 분간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랬더니 나는 그러니까 이게 눌린 감각이나 온도, 아픔을 분간할 수 있는 기관이죠 라고 얘기했는데 피부기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앞에서 피부 속의 특별한 구조 2가지를 말해보아요 그랬더니 신경과 앞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2번째 물어본 것에서는 앞점이 아니라 피부기관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기관이 아니라 앞점이다.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채점을 해준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범주의 그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이런 구분들, 이런 사고가 아직 미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수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되게 차갑게 문제집 풀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준 것, 엄마가 만들어준 그것과 그래서 엄마와 대화하듯이 체크를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될 수가 있죠. 엄마가 딱딱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학습지 선생님처럼 점검을 하게 되면 그건 안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독서 지도를 받는다든지 같이 공부한다든지 할 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또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으로의 연장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실험을 하는데 먼저 누나를 자리에 앉히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려주세요. 연필 한 자루로 누나의 몸 한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연필 한 자루로 누른 곳과 같은 지점을 연필 2자루로 동시에 눌러보세요. 이때 누나에게 연필 몇 자루로 눌렀는지 맞춰보게 하세요. 손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또 누나의 종아리에도 해보고 기록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손등에 연필을 댔을 때 누나는 몇 자루로 누르는지 느낄 수 있었대요. 근데 종아리에 연필을 댔을 때 누나는 연필 몇 자루로 누르는지 느낄 수 없다라고 했고 그게 맞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손등과 종아리, 기타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서 앞점 실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했더니 손에 앞점이 많아서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논평으로 엄마가 우리 몸에서 앞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일수록 정확한 감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단다. 신기하지?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활동을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읽어보라고 하고 여기다가 아빠의 어떤 몇 마디 말을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가끔이라도 있는 건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앞점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나한테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확실히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책 읽기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집에 책이 있거나 도서관을 자주 가서 책을 읽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책 이외의 주변의 다른 활동들과 연계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책 읽기에만 꽂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와 같이 잘 지내고 내 아이랑 노는 거, 마치 내가 내 아이의 이 볼따구를 만지는 것처럼 아유 이 귀여운 녀석 이 작은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끔은 내 아이 막 쓰다듬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장난치고 싶잖아요. 그걸로써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의 독서 또는 그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덜 수고스럽고 또 아이가 더 부모와 교감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좋은 힌트가 여러분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힌트라고 말씀드렸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겠지만, 제가 한 것을, 우리 가족이 한 것에 여러분에게 힌트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명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변형하든 맞게 쓰실 수 있도록 참고하는 그런 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상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